Welcome to the debate. 다양한 관점으로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심층 토론,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볼 주제는 최근 방송계와 팬덤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바이벌 경영 프로그램이죠. 바로 현역가왕 3의 결승전 진행 방식과 그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특히 최근 결승전 녹화 이후에 쏟아져 나온 그 방청객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방청객들의 그 거의 폭로에 가까운 증언들이 온라인을 휩쓸고 있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공정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역가왕 3에서 보여준 1200점이라는 막대한 마스터단 점수 비중, 그리고 제작진의 연출적 선택들이 완성도 높은 국가대표 가수를 선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적 큐레이션인가? 아니면 대중의 지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참가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편향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먼저 이 결승전의 구조와 마스터단의 평가 방식이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서 향후, 한일전 같은 더 크고 잔혹한 무대에서 활약할 그 완성형 아티스트를 선발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전문적인 검증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1200점에 달하는 그 마스터 점수의 과도한 비중, 그리고 무대 연출이나 유튜브 영상 편집 등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 요소들은 대중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큐레이션이라는 포장지 안에 숨겨진 시스템적 편파성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사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이미 프로로 활동 중인 현역 가수들을 모아놓은 서바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지금 당장 팬카페 회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네. 기획의 본래 목적, 즉 다가올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 트로트의 자존심을 걸고 싸울 수 있는 탄탄한 멘탈과 전략을 갖춘 가수를 발굴하는 데 있죠. 이번 결승전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포부만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지윤 참가자나 차지연 참가자의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홍지윤 참가자가 한일의 음악을 많이 공부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면은 국가대표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했고요. 차지연 참가자 역시 일본까지 압도하고 싶다고 발언을 했죠. 이건 이 대회가 요구하는 아티스트의 기준점이 그저 국내 행사 무대를 넘어서 훨씬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단이 솔지나 차지연 참가자처럼 퍼포먼스와 보컬의 깊이가 이미 철저하게 검증된 아티스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생방송 문제투표 결과에 휩쓸리지 않도록 1200점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결국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성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차당한 개입이라고 봐야죠. 하하, 그 기획 방향성이라는 명분은 참 듣기 좋습니다만 저는 경연 프로그램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좀 짚고 싶습니다. 바로 공정한 룰과 기회 균등이죠. 시청자들이 늦은 밤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생방송 문자투표에 참여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내 한 표가 최종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확실히 10대 참가자들의 지표가 압도적이긴 하죠. 압도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김태현 참가자의 영상이 47만 회, 이수연 참가자가 3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 화제성 높은 10대 참가자들이 결승 2차전 마스터 점수 평가에서는 8위, 9위로 최하위권에 처박혔다는 방청 증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뜻과 전문가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수준을 완전 넘어선 모순이에요. 반면에 이전 라운드에서 시청자들의 혹평을 받으면서 진작에 탈락 위기에 처했던 금잔디, 홍자 참가자는 어떤가요? 마스터들의 점수 폭격으로 다시 탑7 진입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대중의 보편적 기준과는 철저히 괴리된 채 전문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미명하에 대중의 선택을 무력화시키는 편파적인 구조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중의 지지와 투표가 경연 프로그램의 심장이라는 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참여 없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굴러가겠습니까? 하지만 대국민 투표가 가진 치명적인 맹점도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투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가자의 그날 무대의 완성도나 음악적 성장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팬덤의 크기와 조직력에 의해서 우승자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대국민 투표가 거대한 파도라면 마스터 점수 1200점은 배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이, 닻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배의 방향을 마스터들 맘대로 확 돌려버리는 초대형 모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수경 참가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10년 무명의 서름을 안고 결승에 올라 다크 호스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대중적 인지도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녀의 음악적 본질을 전문가들이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커뮤니티에서 팬들이 솔지 참가자를 두고 어우솔, 그러니까 어차피 우승은 솔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라이브 역량과 안정감은 팬덤의 크기를 떠나서 전문가라면 당연히 최고점을 줘야 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200점이라는 점수는 팬덤 투표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가대표로서의 음악적 퀄리티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저기요, 안전장치라는 단어는 시청자들의 선택이 비합리적이고 그저 감정적일 뿐이라는 아주 오만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1200점은 보안의 수준을 한참 넘었어요. 총점 대비 비율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생방송 문자 투표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압도적인 권력입니다. 과거 타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빈예서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국민 투표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무대도 참 훌륭했는데 심사위원 단 한 명의 좌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최하점 때문에 순위가 완전히 뒤집히고 탈락해버렸죠. 네. 팬들에게 그 사건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결승전 구조도 사실 그와 다를 바 없어요. 빈 예서 사태로 인한 팬덤의 불신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사위원 한 명의 점수가 모든 걸 엎어버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 확연히 밀려난 금잔디, 홍자 참가자가 전문가의 안목이라는 이름표를 단 마스터 점수로 구제받아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걸 시청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납득합니까?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요새 시청자들은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게 라이브 역량과 음악성을 평가할 예리한 귀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의 개입이 대중의 뜻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사시키는 수준이라면 그건 큐레이션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대중의 안목을 폄하할 생각은 맹세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결승전, 그것도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에 걸맞은 무게감을 맞추기 위해서 시청자 투표가 필연적으로 지니는 인기 편향성을 전문가들이 수치로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점수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과 제작진의 편집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부분 역시 방청 증언을 통해 아주 강하게 제기된 문제니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연출과 편집이야말로 점수 배점을 넘어선 명백한 스모킹 건이라고 봅니다. 제작진의 태도가 단순한 방향성 제시를 넘어서 특정 참가자를 아주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있다는 증거죠. 무대 세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홍지윤 참가자의 무대에는 무려 돛담배 세트까지 동원되는 압도적인 스케일이 지원되었습니다. 화면을 아주 꽉 채우는 연출이었죠. 반면에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는 어떤가요? 덩그러니 백댄서 몇 명 세워놓은 아주 평범한 연출이 전부였습니다. 그 돛담배 세트가 시각적으로 엄청나긴 했죠. 저도 방송 보면서 무대 스케일에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심사평의 이중잣대입니다. 마스터들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뭐라고 심사평을 했습니까? 트롯을 계속하려면 민요 색깔을 더 빼야겠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지적을 했죠. 그런데 정작 홍지윤 참가자가 우리나라 전통 가락인 시조창, 즉 정가풍의 리듬을 아주 노골적으로 불렀을 때는 그 누구도 전통 색깔을 빼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련됐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이게 편애가 아니면 뭡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무대 세트의 규모나 연출 방식은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당 곡이 지닌 콘셉트와 서사를 살리기 위한 연출적 유연성으로 봐야 맞습니다.
홍지훈 참가자의 곡이 돛담배라는 거대한 오브제를 통해서 표현해야 할 서사가 있었다면 그건 연출적 타당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심사평이 이중잣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홍지훈 참가자의 발언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음악을 깊이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마스터단은 단순히 전통음악이라는 장르 자체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민요톤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쓰는 것과 정가풍의 리듬을 현대적인 곡에 맞게 세련되게 소화해내는 곡 해석력의 차이를 현장에서 평가한 겁니다. 곡 해석력의 차이라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무대 연출과 심사평은 주관적인 예술의 영역이라고 치죠. 그럼 유튜브 영상 편집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태현 참가자의 결승 1차전 영상은 3분 48초 분량의 온전한 무대가 무려 1분 이상 잘려나가서 2분 36초짜리로 의도적으로 축소 업로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 순간에 핵심 경쟁자의 무대를 뭉텅 잘라낸 거예요. 팬들 사이에서 악의적 편집이라는 비판이 솟구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출발선부터 다르게 세팅된 이 상황을 두고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점수 디자인을 나간 건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까지 무리하게 방어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제작진의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방송권 문제라던가 디지털 플랫폼 송출 과정의 기술적 이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식의 소통 부재와 행정적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여수에서 파주 녹화장까지 3번이나 무박 일정으로 올라와서 응원했던 열성 팬들의 사연 보셨죠? 그분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는 점은 프로그램이 반드시 뼈아프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한계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수에서 무박 3일로 올라온 팬의 사연에 공감하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도이자 도의입니다. 기술적 이슈나 곡의 콘셉트라는 그런 건조한 해명만으로 3분 48초가 2분 36초로 잘려나간 현상을 정당화하기엔 현장에서 그리고 화면 밖에서 응원하는 시청자가 느끼는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은 결국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어요. 최근 화제성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현역가왕 3 참가자들의 최근 유튜브 조회수 추이를 보면 이제 갓 방송을 시작한 경쟁 프로그램인 무명전설과 비교해서 큰 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조 프로그램으로서의 그 압도적인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시청자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이 한계치에 달한 결과라고 봅니다. 제작진은 이수연, 김태현과 같은 화제성 높은 10대 어린 참가자들을 시청률 견인차로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영상으로 수십만 조회수를 뽑아내면서요. 네. 수록 그들을 가차없이 배제시키는 아주 모순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내가 응원하고 투표하는 가수가 결국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의해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려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방청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지표의 하락세나 정체 현상을 시청자의 피로감과 연결지은 분석은 굉장히 날카롭고 설득력 있습니다. 팬들의 실망감도 분명히 한몫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결승전이라는 최종 관문에서 진정으로 요구되는 아티스트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10대 가수들이 가지는 한계성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결승 2차전 현역의 노래 미션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박서진 마스터가 하늘로 간 팬, 그리고 그 따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죠. 네. 현장에 완전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현역 가왕이라는 국가대표 타이틀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지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삶의 애환과 상실의 아픔을 무대 위에서 절절하게 풀어내는 고도의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10대 참가자들이 뛰어난 기교와 천재적인 잠재력을 가진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겪은 서름이나 굴곡진 삶을 노래 마디마디에 온전히 녹여내는 깊이감, 그 페이소스에서는 아직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어려서 감정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터단도 이들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 탑3에는 더 깊은 연륜을 가진 홍지훈, 솔지, 차지연 등을 전면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10대 가수에 대한 편파 판정이 아닙니다. 금잔디 참가자가 무대에서 증명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 그리고 홍자 참가자가 스스로를 칭했던 14년 우려낸 곰탕 보이스 같은 것들이 국가대표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일전이라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의 국제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정감을 담보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연륜과 삶의 애환이 담긴 감정의 깊이가 중요하다. 참 예술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우아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왜 그런 고상한 심사 기준이 대중에게는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짠 듯한 1200점이라는 마스터 점수를 통해 왜 사후적으로 강제되어야 하죠? 만약 이 대회의 궁극적인 심사 기준이 오랜 무명을 견딘 성인 현역들의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이었다면 애초에 10대 가수들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청자들의 감정이입과 투표를 유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슨 사전에 연령별 컷터즈라도 둬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제 말은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를 국악과 트로트를 함께하는 현역으로서 꼭 한일 가왕전에 나가서 보여주고 싶다고요. 이 포부가 14년 곰탕 보이스를 가진 연륜 있는 가수들의 포부보다 진정성이 부족합니까? 이수연 참가자 역시 내 감성도 최강이라 생각한다며 10대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증명했습니다. 대중은 이들의 서사와 실력에 47만 회, 31만 회의 조회수로 화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스터단이 1200점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서 이들을 탑7 밖으로 쳐내려 한다는 증언이 쏟아집니다. 이건 연륜의 평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아래 숨겨진 대중의 선택에 대한 명백한 시스템적 거부이자 기만입니다. 대중을 기만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의 심사 기준이라는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사전에 완벽하게 계량화되어서 자, 이런 기준에 맞춰 채점하겠습니다 라고 공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철저히 무형의 예술적 가치를 다루는 일입니다. 마스터단은 10대 가수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게 아니라 결승전 그날의 라이브 완성도, 곡의 해석력, 그리고 일본이라는 낯선 무대에서의 확장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뿐입니다. 차지연 참가자의 압도적인 무대 경력과 그 뮤지컬 형태의 퍼포먼스가 마스터단의 원픽으로 꼽혔다는 사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대중의 눈에는 그게 명백한 편애로 보인다는 게 문제죠. 대중의 조회수, 문자 투표,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이크를 뚫고 나오는 그 호흡, 미세한 떨림,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전문가의 예리한 눈과 귀를 거쳐야만 정확히 판별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중의 분노와 방청객들의 감정적인 폭로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내린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의 가치마저 너무 쉽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예술적 판단 자체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핵심은 그 판단을 적용하는 비율과 과정의 투명성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보죠. 대국민 투표와 생방송 문자 투표라는 거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1200점의 배점. 특정 가수의 무대 영상만 비정상적으로 짧게 잘라 올리는 기술적 실수들. 똑같은 전통 리듬인데 누구에게는 빼라고 엄격하게 굴고 누구에게는 극찬하는 고무줄 잣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단지 예술적 판단의 결과로만 겹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게 조작된 시나리오라는 음모론으로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방청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두 눈과 귀로 태연 양의 무대를 보고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폭로에 나선 겁니다. 현장감을 가장 잘 느낀 방청객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마스터의 점수 격차를 오직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무형의 가치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지탱해온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지독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네. 오늘 정말 팽팽하고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두 관점이 워낙 선명하게 부딪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제 오늘의 논의를 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역가왕 3의 결승전 구조와 방청객 증언들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저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터 점수 1200점 시스템과 여러 연출적 선택들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나을 수 있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한일전이라는 더 큰 무대, 국가를 대표한다는 무거운 타이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팬덤의 크기뿐만 아니라 홍지윤, 솔지, 차지연 참가자와 같이 삶의 깊이와 완벽한 무대 장악력을 갖춘 완성형 가수를 발굴해야만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고심어린 구조적 결단은 비록 그 과정에서 오해와 반발이 뒤따르더라도 궁극적인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적이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참여를 근간으로 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1200점이라는 압도적인 마스터 점수로 투표를 무력화하고 유튜브 영상 편집의 불균형을 방치하며 특정 참가자에게 집중된 무대 연출을 보여주는 것은 경연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는 밤잠을 설쳐가며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투표하는 팬들의 진심을 철저히 소유시키는 명백한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대중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통제하려 드는 프로그램은 결국 시청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검증과 대중의 보편적 선택 사이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슈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트로트 무대 이면에 숨겨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매우 흥미롭고도 복잡한 딜레마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딱 떨어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치열한 경연의 이면에서 데이터와 현장의 증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슈와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깊이 있는 토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